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물건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어떤 것은 잠시 쓰다 사라지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 곁을 지키며 우리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옛사람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깃들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복이 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낡았다고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오래 함께한 물건에는 감사와 예를 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시간과 추억, 노력과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던 손길, 힘들었던 나를 견디게 해준 시간,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이 물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렇게나 버린다면 단지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가볍게 흩어버리는 셈입니다. 오늘은 겉보기에 낡고 쓸모없어 보여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복과 인연의 그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재물의 흐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첫 월급이 들어갔던 지갑, 가족 생활비를 넣고 다니던 지갑, 어려운 시절 몇 장의 지폐로 한 달을 버티게 해준 지갑, 그 안에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땀과 책임감,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은 1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지갑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새 지갑을 사들이며 바꾸자고 했지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갑 덕분에 우리 집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새 지갑을 받으면서도 오래된 지갑은 깨끗이 닦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갑은 돈을 담는 물건이지만 사실은 삶의 무게를 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때가 오더라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정리하고 그동안 지켜준 시간에 감사한 뒤 보내십시오. 그 마음이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루 3번 가족의 식탁을 지켜준 복의 그릇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퍼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따뜻한 한 끼를 올리던 자리에는 늘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밥만 담긴 것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 가족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이 밥그릇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정갈하게 놓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밥 한 톨에도 많은 사람의 수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이 가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날도 옵니다. 그때는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깨끗이 씻고 가족의 식탁을 지켜준 세월에 감사하며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런 태도는 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조상님의 사진과 오래된 앨범입니다. 낡은 사진첩을 펼치면 잊고 있던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 어린 날의 우리 형제자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조부모님의 미소.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한 집안의 역사이며 기억입니다. 사진 한 장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눈빛,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사진이나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뿌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훼손되고 보관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심히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깨끗한 종이에 싸서 정중히 정리하십시오. 디지털로 보관할 수 있다면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집안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반지와 오래된 예물입니다. 결혼반지는 작은 금속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함께 살겠다는 다짐, 힘든 날도 지키겠다는 마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서약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물 또한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두 집안이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증표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반지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팔아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가정을 지켜주는 또 다른 역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단순히 값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약속과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손에 끼워주던 날의 떨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존중하며 정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한 시절의 인연에 예를 다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물 받은 물건과 인생의 첫 기념품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건넨 선물에는 가격보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물건일지라도 그 사람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첫 월급으로 산 시계, 부모님께 사드린 선물, 아이의 첫 신발 같은 물건들은 삶의 특별한 시작을 상징합니다. 첫 월급으로 산 물건에는 이제 나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첫 신발에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린다면 삶의 귀한 순간들을 너무 쉽게 놓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평생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집은 한정되어 있고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리할 때조차 마음은 남길 수 있습니다. 고마웠다. 너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물건은 떠나도 의미는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은 지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낡은 쓰레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을 지켜준 세월의 증표입니다. 같은 밥그릇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흔한 그릇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그릇입니다. 복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래 함께한 것에 감사하는 태도, 떠나보낼 때조차 예를 잃지 않는 품격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게 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에는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낡았다고 무심히 치워버리려 했던 물건이 있습니까? 그 물건이 지켜준 시간과 마음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버려야 한다면 감사와 함께 보내십시오. 작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정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는 평안이 머물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따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닿는 작은 물건 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습관, 관계,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사라지면 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인연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이 머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물건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집, 식탁이 늘 어지러운 집, 쓰고 난 물건을 함부로 던져두는 사람의 삶은 마음 또한 쉽게 흐트러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컵 하나도 제자리에 두고 낡은 옷 하나도 정갈하게 접어두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단정히 다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속 기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복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집안의 작은 질서를 세워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숨이 편안해지는 공간, 물건 하나를 찾을 때 짜증보다 여유가 생기는 공간, 가족이 함께 앉았을 때 마음이 놓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공간이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낡은 물건을 정리할 때는 미련과 감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쓸모없는 짐을 붙잡고 삽니다. 이미 망가졌고 이미 끝났고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인데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물건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고 당신이 살아낸 오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때는 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집착이 되고 감사하며 놓아주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불편해서 손이 가지 않는 옷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 옷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에너지까지 빼앗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게 만들고 과거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말없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 몸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옷장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않는 책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배움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책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됩니다. 주방도 돌아보십시오. 깨진 컵, 뚜껑 없는 통,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 찬장을 채우고 있다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비운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앞으로 두고 고마웠던 것은 보내고 필요한 것은 남기는 일, 그것이 지혜로운 정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막 대하고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며 내 사람이라고 당연히 여기면 가장 큰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일입니다. 집안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사랑한다고 아끼지 말고 말하십시오. 좋은 말 한마디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따뜻한 표정 하나는 하루의 운을 바꿉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 한 번에 자신을 포기하고 비교 몇 번에 자신감을 잃고 남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쉽게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넘어진 날도 있었고 울던 밤도 있었고 아무도 몰라준 노력도 있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걸어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낮춰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조금씩 존중을 돌려줍니다. 복은 남이 주는 선물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구석을 닦고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감사하며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묵은 감정 하나도 함께 비워보십시오. 서운함, 후회, 질투,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집착까지 비워낼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공간이 비어야 햇살이 들어오고 마음이 비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주변을 정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방 하나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복은 그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행운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 감사 인사를 건네는 일, 물건 하나를 아껴 쓰는 일, 쓸데없는 것을 비우는 일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태도를 닮아갑니다. 정갈한 마음에는 평안이 머물고 감사하는 태도에는 좋은 인연이 따르며 존중하는 손끝에는 복이 깃듭니다. 오늘 당신이 잡는 컵 하나, 문고리 하나, 낡은 지갑 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쌓여 결국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멀리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회, 더 특별한 행운이 와야만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뀝니다. 매일 지나치는 현관, 늘 사용하는 식탁, 무심히 열고 닫는 서랍,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 잠들기 전 바라보는 방 안의 풍경, 바로 그 익숙한 자리에서 운도 시작되고 복도 머물며 평안도 자라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이 정돈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되는 일보다 꼬이는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자꾸 지친다면 먼저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주변부터 돌아보십시오. 오래된 먼지, 쌓여있는 잡동사니, 끝난 인연의 흔적, 붙잡고만 있는 미련이
당신의 공간과 마음을 함께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십시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비우고 소중한 것은 다시 닦아 제자리에 놓아두십시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정돈된 곳에 머물면 자연히 마음도 정돈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을 당신을 살리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편히 쉬는 곳, 다시 힘을 얻는 곳, 들어오기만 해도 안심되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그곳에서 삶은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복은 늘 조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 속에 오고 정리된 집안의 공기 속에 오며 성실한 하루의 습관 속에 옵니다. 아껴 쓰는 손끝으로 오고 따뜻하게 말하는 입술로 오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고 싶다면 거창한 비법부터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정성껏 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식탁을 깨끗이 닦고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 한 통하고 내 손에 있는 물건을 소중히 다뤄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운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보내십시오. 이미 끝난 관계, 더는 맞지 않는 욕심, 지나간 후회,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교, 그것들을 품고 살수록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들어오며 정리해야 흐르기 시작합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두면 썩고 흐르게 두면 맑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마음속 막혀있는 것도 조금씩 흘려보내십시오. 괜찮지 않았던 일은 괜찮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아팠던 기억은 아팠다고 받아들이고 끝난 인연은 끝났다고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새 계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딘 날도 많았고 말하지 못한 걱정을 안고 잠들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십시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왜 자신에게만 엄격합니까?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십시오. 잘 버텨왔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삶도 조금씩 길을 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삶 전체를 보여줍니다. 컵 하나를 씻는 정성, 옷 한 벌을 개는 마음, 낡은 물건에 감사하며 보내는 품격,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게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책상 위를 정리해도 좋고 묵은 서랍을 열어도 좋고 감사 인사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그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에 있고 당신의 말 속에 있으며 당신의 오늘 하루 속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익숙한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던 복이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곁에 조용히 와 있었다는 것을